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인베골드 김태현 매니저입니다. 자,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동안 하방 압력을 가했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도 조금씩 완화가 되면서 이 월요일 날 이제 급락이 나왔던 부분들을 나름대로 좀 이번 주 이제 금요일까지 회복을 하려고 하고는 있지만 이게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하락세를 지금 회복하고 있는 이 지수를 보면은 한 절반 정도, 이제 절반 정도 회복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저는 올라가더라도 이제 이전에 좀 갭을 메꿨던 이 하락을 시작을 했던 부분까지는 좀 가능하겠으나 전체적으로 거기서 좀 기술적 저항을 좀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추세 자체가 살아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약바이오 섹터들 보면은 최근에 주요 기술적 이평이라고 할까요? 이 121선이나 241선 위에서 형성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위에서 맞고 떨어지더라도 전체적으로 밑에서 이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또는 업종들이 저는 제약바이오 섹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시장의 특징을 본다면은 미국장이 또 급등을 했던 것도 전반적으로 이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오면서 이제 고용시장이 나름대로 그래도 견고하구나 이러면서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감이 이제 완화가 돼서 좀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시장 특징은 딱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빠졌던 섹터가 오르고요. 최근에 좀 시장보다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갔었던 조선이나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좀 과대 낙폭주보다는 오늘은 좀 조용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지수 자체가 어느 정도 올라왔었을 때 그때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그때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저는 오늘도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 한 종목을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트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포트 보여주시면은 제가 전략은 명확합니다. 이번 달에는 조선 쪽 이미 또 제가 지난달에 변동성 확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조선 섹터 다 편입을 했었고 오늘 이제 약간 이 성강밴드가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이 기술적으로 정고점을 좀 뚫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잠시 뒤에 리뷰를 더 도와드릴 거고 S&T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에도요. 또 최근 들어서 이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상황에서 이거는 항상 제가 최근에 강조드렸던 종목입니다. S&T 다이나믹스는 이 자동 변속기 어떻게 보면 이 방산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오늘도 최근에 이제 시장이 빠질 때도 덜 빠졌고요. 올라갔을 때는 똑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2차 목표가가 28,000원대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28,500원이기 때문에 이것도 체결되면 또 수익을 또 크게 챙겨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바이넥스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에 바이넥스는 제가 2차 목표가를 좀 높게 잡았고요. 이번 달에는 전략 자체는 우선은 추세를 좀 탈 수 있는 종목들에 집중을 하자. 그러니까 제가 지난달이나 7월달, 6월달, 5월달, 4월달 항상 목표가 달성한 종목들의 숫자를 보면 항상 최상위권을 유지를 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지만 이번에는 목표가 달성한 종목들의 숫자는 좀 상대적으로 이전보단 적더라도요. 이번엔 추세를 좀 제대로 타가지고 또 수익, 이 누적 수익에 대한 부분들 반영될 수 있게 이렇게 좀 전략을 짜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넥스 같은 경우 이미 1차 목표가 도달을 했었고 2차 목표가 이제 28,000원대 정도 계속해서 좀 홀딩한 전략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구석에도 마찬가지고요. 지난달 말에 이미 2차 목표가 달성을 한 상황에서 제가 얼마 전에 이 종목이 한 35% 정도 수익권 40%까지 갔었을 때 우선 지금은 아직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상승 탄력은 좀 둔화됐고요. 그리고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종목은 제가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고 공개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좀 분할로 가는 게 맞습니다. 단기 격 자체가 좀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눌렸을 때 조금씩 분할로 가져가면은 이 실적에 대한 부분도 워낙 좋게 나왔고요. 또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모멘텀 앞으로 계속해서 좀 부각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다른 동종 업계 내 다른 기업들, 이 경쟁사보다 이 멀티플에 대한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것도 이 기업의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눌리더라도 계속해서 좀 보유하는 전략이 맞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한 종목만 우선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 성강밴드입니다. 제가 성강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 구간에서 태광도 마찬가지고 성강밴드도 마찬가지고 이 바닥 구간에서 이제 깔아두고 올라갔었을 때 수익을 챙기는 전략이었었는데 성강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밑에서 잡아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근에 시장이 급락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손절가 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항상 우리가 좋은 자리에서 밑에서 깔아둔 종목들을 잘 선별을 해놓는다면은 시장이 흔들더라도 나름대로 좀 버틸 수 있는데요. 우선은 전고점을 좀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거의 10% 이상의 급등세가 나와준 상황에서 이 종목이 가니까 이제 태광도 같이 따라갔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전략 매도는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 종가가
뭐 지금 예를 들어서 한 15,000원 정도 이상에서 마감을 하게 되면은 종가 기준에서는 전고점 돌파하는 겁니다. 물론 장중의 최고가 기준에서도 전고점은 돌파했지만 전반적인 이 조선주들이 오늘은 다소 좀 조용합니다. 뭐 HD한국 조선해양이나 HD현대 중공업 뭐 이런 종목들이 조용하지만 다시 또 추세적인 부분들을 여전히 타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면서 15,000원 정도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좀 보유하시면서 추가적인 상승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편입할 종목은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 한 종목이고요. 상대적으로 좀 그래도 다른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보다는 조금 덜 오른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가는 18,930원이고요. 종목명은 에이프릴 바이오라는 기업입니다. 마치 4월 달에 꼭 사야 될 것 같은, 에이프릴에 사야 될 것 같은 바이오 종목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8월 달이죠.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에이프릴 바이오도 제가 사실 이번 달 들어서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편입을 했었는데 아쉽게 사실 이 종목이 손절가 좀 짧게 잡아가지고 최근에 한번 터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편입을 하는 건데 제가 편입했던 가격보다 사실 5% 정도 수익권에 있거든요. 근데도 다시 한번 재공략을 해보겠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편입을 할 거고 제가 왜 이 에이프릴 바이오를 편입을 하는지는 우선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알테오젠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알테오젠이 거의 5%에 가깝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특히나 이런 플랫폼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 최근에 이제 이전부터 시장에서 부각받았던 종목들을 꼽아본다면은 뭐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에이프릴 바이오 그리고 이제 또 ABL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알테오젠 주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고점을 뚫을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뭐 매크로나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또 경기가 지금 침체가 우려감이 좀 과했다라는 부분들이 있지만 언제든지 경기의 침체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 나올 수 또 있거든요. 앞으로 뭐 다음 달 초에도 ISM 제조업 PMI가 또 그때 발표될 거기 때문에 시장의 경계감과 또 민감도는 그걸 앞두고 전후로 분명히 저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경기와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으면서 9월달 또 다양한 학회, 뭐 세계 폐암학회나 유럽 종양학회 이런 일정들이 좀 많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저는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관심은 지금은 분명히 가져야 되는 시기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자료 보면서 제가 뭐 지금 알테오젠 차트를 보여드렸지만 뭐 에이프릴 바이오는 제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은 이 지수 대비 강한 섹터에 집중할 때다 이렇게 제가 포인트를 좀 잡아봤었는데 자, 우선은 코스피 차트와 코스닥의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급락을 하고 나서 시작했던 시점과 저가 부근에서 이제야 한 절반 정도 회복한 게 코스피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절반밖에 지금 고점에서 회복을 하지 못했거든요. 자, 근데 자, 우리가 이제 3분기에 시장에서 영향을 줄 만한 핵심 키워드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개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냐 아니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올 거냐, 경기가 좀 부진할 것이냐, 금리 인하 어느 정도 할 거냐, 언제 할 거냐, 미국 대선 누가 이길 거냐, 아니면 정책이 뭐냐, 막 이런 식으로의 냐냐냐가 나올 건데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요거는 제약바이오 sek터 중에서 뭐 대표할 수 있는 종목들의 위치를 볼게요. 아까 이전에 그 코스피 지수하고 코스닥 차트에 일봉 차트의 이동 평균을 보면은 제가 그 전에 좀 잘 설명 못 드렸지만 대부분이 다 121선하고 241선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반등을 하더라도요. 맞고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지수가 맞고 떨어졌을 때 다양한 뭐 대부분의 섹터나 업종들이 같이 맞고 떨어질 수가 있는 상황에서 사실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 뭐 알테오젠도 마찬가지고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뭐 ABL 바이오, 바이넥스 모두 다 121선, 241선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위에서 막혀서 빠지더라도 이 종목들도 만약 같이 빠지더라도 얘네들은 밑에서 받쳐줄 수 있는 구간 그리고 추세가 전체적으로 다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제가 다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이 셀트리온,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등등등등 여러 가지 좀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나 그동안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전통 제약사들도 지금 뭐 신약 개발이 수익성 그거보다 좀 더 높다라고 인식을 하면서 이런 CDMO 쪽에 대한 뭐 투자를 뭐 앞으로 뭐 확대할 수도 있다, 뭐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녹십장과 종근당 같은 경우는 또 현금상 자산이 많다 보니까 또 관련해서 뭐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MOU를 하거나 M&A를 하거나 뭐 CDMO 쪽에 대한 부분들 투자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맞물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오늘은 일부 제약바이오 섹터가 조용합니다만 결국에 눌려도
다시 갈 만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지수 대비 강한 섹터에 집중할 때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에이프릴 바이오의 차트를 보여드리면, 자,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에 차트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120선, 240, 121, 60 이런 정배열 형태를 좀 띄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시 한번 추세를 좀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지금 상황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다른 이제 플랫폼 관련된 기술들, 뭐 알테오젠이나 리가켄바이오도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갔다는 거.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는 이 박스를 그렸을 때 전고점 부분까지는 한번 잡아볼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관련해서는요, 뭐 지금 사파 플랫폼이나 이런 관련된 이슈가 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뭐 운영하고 있는 뭐 녹색밴드나 이쪽에다 자료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받아보고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제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달에 그 노래 부르고 나서 거의 뭐 스타병에 걸리셔가지고 뭐 1등은 제가 했는데 뭐 모든 그런 스포트라이트는 다 가져가셨어요. 이번 달에도 혹시나 뭐 좀 준비하신 게 있는지 또 열심히 또 해서 우리가 1, 2등을 한번 또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궁금한 건 뭐냐면, 왜 고개를 안 드세요? 네. 궁금한 건 뭐냐면 지금 바이오 종목들이 사실은 시장을 물론 뭐 이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하면 시장의 어떤 금리 인하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은 그런 기대감들도 있고,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큰 종목들뿐만이 아니고 각각의 개별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이 사실은 또 그런 모멘텀을 갖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 에이프릴 바이오만의 정말 태연 매니저님께서 생각하시는 딱 한마디로 이거는 이것 때문에 정말 성장 모멘텀이 있다.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이제 플랫폼 관련된 기술로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기업이다. 이 사파 플랫폼. 아, 네. 네. 사파 플랫폼. 요거 관련해서 그러니까 뭐 GLP 원계열이나 이쪽 관련해서 이제 뭐 방광기 확장 기술이나 이런 거에 또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플랫폼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이제 뭐 알테오젠이나 뭐 이런 기업들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충분히 애플 바이오도 추후에 다시 한번 이런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 주목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걸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전략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뭐 안 좋아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가격 전략 말씀을 좀 드리면은 1차 목표가는 2450원이고요. 2차 목표가 26,500원, 손절가는 15,8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개 방송은 없고요. 주말에 제가 하게 되면은 녹색밴드 김태형 검색하시면 그쪽에다가 일정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